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행복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70세 신경외과 의사 김춘섭입니다. 70세라고 하니까 벌써 이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하는 표정들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 덕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입안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안 나와.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지? 냉장고 앞에 왔는데 뭘 가지려고 왔더라? 아니면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이 뚝 끊어져서 그게 뭐였지?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신 적 있으시죠?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억력 저하, 정말 나이 탓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70세에도 수술실에서 미세한 뇌혈관을 봉합하고 환자 차트를 줄줄 외우고 있거든요. 물론 가끔 안경을 머리에 쓰고 내 안경 어디 갔지? 하긴 하지만요. 진짜 문제는 바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혼자 다 써버리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마치 작은 몸집에 엄청난 식성을 가진 강아지 같달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니 정확히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피의 고속도로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목과 어깨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원에 물을 주는데 호스 중간을 누군가 꽉 잡고 있다면 물이 제대로 나올까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퍼즐을 풀고 책을 읽어도 정작 뇌에 피가 안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뇌수술을 하면서 깨달은 건 뇌혈류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을 한번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쪽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진 곳,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시죠? 여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바람풍의 연못이라고 해서 바람이 모이는 연못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실제로 이곳에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톨게이트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저도 요즘 유튜브 보느라 목이 아프더라고요. 단 3분으로 변화를 느껴보세요. 자, 그럼 지금 당장 따라해 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먼저 풍지혈을 찾아보세요.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세요. 귀볼 바로 뒤쪽,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곳,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찾으셨나요? 처음엔 여기가 맞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제 양손 검지나 중지로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살, 정말 살살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어때요?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처음엔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초쯤 지나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뇌 깨우기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 작은 자극이 막혀있던 뇌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거든요. 왜 하필 이곳일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풍지혈 주변으로는 경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후두동맥, 후두정맥 등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뇌의 뒤쪽 부분,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간단히 말하면 이곳이 뚫리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귀 뒤를 눌러주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특히 오후에 머리가 무겁고 멍할 때 풍지혈을 눌러주면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요즘은 수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해줘요. 동료 의사들이 김 선생, 뭐 하는 거야? 하면 뇌 충전하는 거야 하고 답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별로 안 변했네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등 마사지인데요. 선생님, 등 마사지가 기억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등과 어깨를 거쳐서 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가는데 대전 구간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서울 톨게이트가 뚫려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등도 마찬가지예요.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안을 지나는 혈관들이 눌려서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특히 요즘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등이 구부정해지죠? 그러면 등 쪽 혈관들이 꾹꾹 눌리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등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건 없어요.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긴 손잡이면 뭐든 좋아요. 효자손, 머리빗, 심지어 긴 수저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어주세요. 얇은 티셔츠 정도가 딱 좋아요. 자, 이제 등 전체를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세게 긁거나 쓸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숙한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아래에서 위쪽으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세요.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 3분이면 충분해요. 선생님, 혼자 하기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가족분들과 서로 해 주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건강도 챙기고 정도 돈독해집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당신 이상한 것도 배워왔네. 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먼저 등 긁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등 마사지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첫 번째로 등 쪽이 은근하게 따뜻해지면서 숨이 더 깊이 쉬어져요. 숨쉬기가 편해졌네? 하는 느낌 말이에요. 두 번째로 눈이 또렷해지는 듯한 맑은 느낌이 올라와요. 마치 안개 낀 유리창을 닦은 것처럼 시야가 선명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어떤 분은 어깨에 놓인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등을 풀었는데 목도 시원해졌어요 라고 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하루의 피로가 쌓였을 때 해주시면 수면의 질이 확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파도 안정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목이에요.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릴 때 뻐근한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봐 하셨던 분들, 실제로는 그 어깨 위 목 근육이 피가 흐르는 통로를 꽉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다 통과하는 통로가 바로 목 뒤쪽 근육 사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정말 쉽게 굳어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습관. 이 모든 게 목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굳은 목을 1, 2분만 풀어줘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놓으세요.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면 충분해요. 그 상태로 10초 유지하세요.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 기울이고 10초 해주세요. 이 동작만 하루 2, 3회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의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해요. 다음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시고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누르듯 살짝 눌러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동작을 2회 반복하시면 돼요. 목 스트레칭을 끝내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되나 싶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고개가 돌아간다. 피가 돌아간다. 기억이 돌아온다.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목을 푼다는 건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보내는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동이거든요. 약도 좋고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하루 1, 2분 내 몸을 살펴주는 습관이 진짜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시작이 돼요. 오늘 밤 TV 보다가 잠깐 의자에 앉아서 고개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머릿속을 다시 깨워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해서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금씩 천천히 뇌를 눌러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40년 연구 중에 정리한 기억력을 망치는 3가지 대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꿔야 해요. 첫 번째 기억력 파괴범은 스마트폰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자세는 목 뒤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서 피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고개를 숙일수록 뇌로 가는 혈관은 점점 눌리고 그 결과 단어가 막히고 집중이 흐려지고 기억이 탈출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유튜브 보느라 목이 아픈 날이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볼 때는 꼭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려고 노력해요.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기억력 파괴범은 높은 베개입니다. 나는 잠만 잘 자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도 높은 베개를 쓰는 분들 중에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세요.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아요. 베개 하나로 다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억력 파괴범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어요. TV 드라마 한 편, 두 편, 뉴스까지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안 하고 앉아있다 보면 등, 목, 어깨가 굽고 피가 멈춰요.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을 경우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의학 논문 읽다가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있으면 아내가 당신 또 석고상처럼 앉아있네 하고 핀잔을 줘요.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 번, 목 한 번만 움직여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은 이거예요.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오늘 이 중 하나라도 나도 한다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해요. 지금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치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나는 준비가 시작돼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못해요. 매일 잊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사흘, 길면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실천하게 된 데는 딱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 회복도 결심이 아니라 노출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배경화면,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등과 같이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표 하나만 붙여두세요.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은 등 긁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휴식 또는 호흡 조절, 금요일은 다시 풍지혈 마사지,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은 전체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들어요. 하루 5분 딱 하나만. 이게 누적되면 한 달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까먹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 번 맞춰두세요.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또 하나,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가요.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살리는 실천법이 돼요. 실천표를 쓴 지 3주째 74세 박진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예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종이 한 장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돌려줄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 중 기억이 돌아온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71세 이종섭 어르신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박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외운 줄 몰랐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이 어르신이 평소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데도 전화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폰 배터리가 꺼졌답니다. 당황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대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번호 한 자리 한 자리가 생각났고 신호가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몰라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한 변화예요. 오늘 밤 머리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어요. 왜 하필 혈류일까요? 선생님, 정말 혈류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에요. 단 3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만큼 혈류에 민감하다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해요. 조금만 피가 부족해도 뭐였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혈류가 좋아지면 해마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풍지열 마사지나 목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자극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루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별 효과 없네 하지 마시고 최소 2주일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만 믿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풍지열 마사지, 등 풀기, 목 스트레칭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2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억 절대 늦지 않았어요. 70대이든 80대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선물을 주세요. 혈류라는 생명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런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실 거예요. 100세 행복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기억과 건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뇌, 맑은 기억으로 더욱 행복한 100세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